안녕하세요, 사탄고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풍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니 가을에 맞는 나무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에요. 말이 단풍나무지만은 이 방법은 되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약간 방법만 바꾸고 색만 바꾸면 그릴 수가 있어요. 정말 똑같은 방법으로 핑크색으로 바꾸면 그게 벚꽃나무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방울 모양으로 이제 나무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합니다. 사실 나무에 따라 다 모양이 다른데요. 그 모양이 다른 게 잘라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단풍나무도 가만히 놔두면 이제 동그란 모양이 되는데 잘라내서 약간 옆으로 삐쳐진 그런 나무가 돼요. 이제 쓰는 물감은 네 가지만 쓸 겁니다. 레몬 옐로우, 퍼머넌트 로즈, 흡살로 블루, 번트 시에나입니다. 전부 다 이거 삼원색이에요. 이거 세 개는 삼원색이고 번트 시에나는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가져온 색입니다. 이 세 색만 조합해서 갈색은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번트 시에나를 추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레몬 옐로우를 풀어줍니다. 진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나무 모양 틀을 잡아주는데 씁니다. 약간의 크기가 있으니까 약간 많이 해요. 약간 진할 것 같은데 여기 조기를 놔둔 이유가 칠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느냐를 알기 위해서요. 물 정도라든지 딱 적당한 건데요. 이거를 나무 모양을 그려줍니다. 단풍나무는 잎 모양 때문에 약간 삐쭉삐쭉하죠. 그런 느낌을 살려 삐쭉삐쭉하게 그려줍니다. 주의할 것은 이게 마르기 전에 다시 덧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돼요. 실제 나무 모양이 대충 이미지만 가지고 그 이미지를 여기에 그리는 겁니다. 물이 모자라지 않게 하는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빨리 빨간색을 풀어서 미리 풀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빨간색을 풀어서 다시 삐쭉삐쭉 들어갑니다. 가득 채우지 마세요. 군데군데 노란색을 비워둬야 됩니다. 이제 원래 단풍잎 색은 이 색보다 약간 따뜻한 계열의 빨간색인데요. 이게 노란색과 섞이면서 따뜻한 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어요. 자, 속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뾰족뾰족하게 칠해줍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완성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이미지만 잡는 단계예요. 이쪽에 물이 많이 갔네요. 약간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칠해졌고 어느 정도 말랐으면은 번트 시에나가 나올 차례입니다. 바로 쓰지 마시고 퍼머넌트 로즈와 섞어주세요. 약간 진하게. 적당한 갈색이 됐죠? 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고 여기가 덩어리고 여기가 덩어리죠. 덩어리 밑쪽을 다시 만든 갈색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사실 입체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이제 간단한 초벌로 입체감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나무 모양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약간 트리 모양이 됐는데 뭐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하트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도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인데요. 이제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다음을 색칠해야 됩니다. 드라이기로 말려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바짝 말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는 붓이 필요합니다. 이거 2호 붓이에요. 자, 제가 할 것은 가지를 그릴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가지 그리는 과정만 해도 거의 완성이 됩니다. 파란색을 섞으면은 진한 갈색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연하고 약간 퍼지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림이 약간 힘이 없거나 매력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매력을 이게 그림이 완성된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요소가 이제 선명하고 진한 부분입니다. 색을 연하게 하더라도 선명하고 진한 부분을 넣으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이죠. 그리다만 그림이 아니고요. 자, 갈색이 나왔습니다. 약간 물을 뜻하고 방법은 간단해요. 자, 자기가 상상하는 나무를 그려줍니다. 여기 잎이 있는 걸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뻗으면은 정말 뿌리 같죠? 그래서 다시 가지가 나갑니다. 여기 빈 부분에도 살짝 가지가 보이면 재밌어요. 위로 갈수록 가지가 가늘어져요. 여기서 포인트. 자, 이제 잎 사이사이에 보이는 가지를 그릴 거예요. 여기서 쭉 올라가는 큰 줄기가 있으니까 그게 잎 사이사이에서 보이도록 그립니다. 이게 점점 가늘어지는 나무라는 걸, 나무는 사실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요. 이제 가지 굵기의 총 합계가 이 밑둥 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끝에 있는 가지일수록 가늘고 밑에 모아지는 가지일수록 굵습니다. 중간중간 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살짝 보이는 가지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빨간색이라 단풍나무지만은 이걸 초록색으로 했다면은 소나무가 됐을 거예요. 요 연속된 가지를 마치 중간이 안 보이는 양 이어주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 얼룩이 있는데요. 이 얼룩을 한 덩어리라 생각하고 얼룩으로 있는 가지를 그으면은 뭔가 이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끝은 가늘고 내려올수록 살짝 굵게, 끝은 가늘고
이럴수록 굵게 군데군데 가지가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하고 너무 적게 넣으면 이제 너무 밋밋해요. 그, 그 중간 지점을 조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많이 연습해보고 아 이쯤 그리는 게 좋겠다 라는 감을 익히셔야 돼요. 가지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 있어 보이던 나무가 완성됐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세부 묘사를 들어가면은 정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단색이라 밋밋해요. 그럴 때는 파란색을 좀 더 섞어서 이게 거의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걸 약간 그림자를 더 넣으면은 이 진한 어두운 색으로 보여서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빛이 이쪽으로 오는 가정을 하는 거라서요. 이쪽 면이랑 아랫면에 이제 그림자를 어두운 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파란색이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사실 저 색도 갈색 위에 올려야지 이제 다른 진한 갈색으로 보이지 따로 칠하면은 초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번트 시에다가 약간 노란기가 있어서 예,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그릴 때는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바깥으로 뻗어나갈수록 가지가 가늘어지고 모일수록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나무의 모양. 이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딱 지켜주면은 이게 약간만 비슷하게 보여도 이것은 뭐 침엽수다 아니면 뭐 과일나무 화렵수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너무 흰색을 남겨둔 거는 이게 너무 비어 보여. 이게 흑백이라면 사실 상관없는데 이게 칼라기 때문에 흰빛을 남겨두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그 부분이 광택이 나서 번쩍거리는 게 아닌 이상 메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합해져서 약간 더 자연스러워지죠. 자, 다른 가지들도 칠해 줍니다. 가지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라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와 모양의 배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망칠 때도 많고요. 그래도 뭐 약간 망친다 하더라도 그게 수채화의 장점이죠. 사실 못 그려도 돼요. 이거 연습이기도 하고 사실 뭐랄까 못 그리는데 잘 그리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못 실수한 게 의도인 것처럼
뭐 틀렸으니까 이거 다른 어떻게 뭐 수습한다고 하면은 더 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 어떻게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의도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못 그린 그림도 마치 일부러 못 그린 것처럼 보여요. 잘 그리게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러 못 그린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기서 실제 얼룩이 많이 생기면 좀 더 쉽고 자연스러운데 지금 잘 안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써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수치하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한 단계 더 업을 해보겠습니다. 번트 시에나랑 퍼머넌트 로즈를 섞어서 약간 낮은 톤의 붉은 갈색을 만들어요. 자, 여기서 바깥 부분 몇 부분에서 단풍잎을 그려줍니다. 5개일 때도 있고 7개일 때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로 놓고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약간 돌려가면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편한 방향에서 그리면 됩니다. 사실 이제려 놓고 그리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요령이 생기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붓끝이 잎끝이 되게 그으면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 뭐 금방 아시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가득 채우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지금 균일한데 균일하게 배분해도 안 돼요. 어떤 데는 촘촘하고 어떤 데는 듬성듬성. 여기 하나, 2개 정도 여기는 뭐 넣고 어떤 곳은 이제 빽빽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사실 뭐랄까 단풍잎을 다 모양을 다 일일이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뾰족한 손 같은 잎을 가진 나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만 잘 챙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못해서 막 이렇게 뭐 계속 연속해서 찍으면은 이 빨간색 소나무가 돼요. 그 점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점점 단풍나무 같아지죠? 보지, 뭐, 사실 말리는 과정을 빼면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생략된 과정도 없고, 어려운 부분도 없으니까요. 뭐 그림을 그릴 때 적당히 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어느 정도가 적당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안 그려보면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점점 단풍잎이 생겨가고 있죠. 이
세필의 안 좋은 점은 물이 빨리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너무 안 겹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시 뭐 겹쳐도 됩니다. 이제 그때는 색이 다르게 해서 겹쳐 주시면 돼요. 이게 꼭 나뭇잎을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이걸 약간 크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뭇잎이 작은 것 뿐이에요. 이게 너무 규칙적이죠? 이럴 때는 밀도를 더 높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데 규칙적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규칙적인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규칙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뭐 흩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이제 밀도가 높고 어떤 곳은 밀도가 낮게 이렇게 배치가 돼요. 뭐 쌀이나 소금을 뿌려보면은 이제 다 바로 보이게 돼요. 바로 그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요소가 됩니다. 규칙성은 있지만 살짝 비틀고 밀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제 밀도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곳은 이제 선명하고 어떤 곳은 흐리게 보이잖아요. 이게 사진 초점의 거리 때문인데요.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이제 집중하고 싶은 부분, 이게 뭐 잘 보이는 부분, 초점이 맞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팔고, 이거는 이제 좀 멀리 있는 부분,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라 이제 상상하셔서 그 부분은 약간 흐리게 묘사를 덜 되게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뭐 연속해서 그리다 보면은 이상한 모양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넘어가셔도 돼요. 벚꽃은 더 쉬운데 이런 사실 세부 묘사는 거의 할 필요 없이 핑크색으로 이제 모양만 잡아주고 가지만 그려 넣으면 돼요. 뭐 여기 있는 갈색도 이 세 색으로 다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요 기본 3색만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색은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뭐 채도가 낮고 탁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를 빼면은 뭐 그런 점만 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갈색도 만들 수 있고 사실 검은색은 못 만들어요. 검은색은 정말 검은색을 써야 돼요. 이게 세 개를 다 섞어봤자 회색이 나오지 검은색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높은 부분은 먼 부분이니까 그다지 세밀하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사실 그림은 뭐랄까 인내를 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오래 걸린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될 구간이 생기거든요. 뭘 그려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단순 반복의 가장 정점은 젠두들이었죠.
똑같은 문양을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쪽이 너무 규칙적이네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완성하는 거는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사실 그리는 단풍잎은 이게 무슨 나무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힌트를 주기 위한 이런 잎을 가진 빨간색의 나무예요 라는 힌트를 주기 위한 그런 상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을 가지기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진 무언가 사람들이 사실 그림을 보고 그린다 생각하지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려주면은 금방 뭐 별 터치를 안 해도 금방 그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뭐 동그라미 3개를 그리는 뭐 미키마우스가 되는 것처럼요.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풍나무가 됐죠? 약간 너무가 아니라 이걸 초록색이었다면 정말 소나무 같은 걸로 보였을 거예요. 사실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나무 이미지만 그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뭇잎을 안 그리고 뾰족뾰족한 걸 뾰족뾰족한 잎을 달린 뭔가가 있다고 하고 그려도 상관은 없었네요.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손을 이쯤 내서 손을 놔야 되겠다 싶은데 자꾸 이제 더 손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 같네요. 자, 됐습니다. 단풍잎입니다.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았죠?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시간을 더 들이면은 예쁘게 될 수도 있고 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손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풍 그린 걸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이 보고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 밖에 있는 이제 단풍나무를 보고 그려보세요. 그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노란색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걸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고 연하게 들어가서 표현하신 다음에 이제 나무 가지 모양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나뭇가지가 복잡해요. 다 그릴 필요 없이 적당하게 끊어주시면 돼요. 약간만 그려주시고 조금만 크게 보이는 몇 가지만 그리면은 이제 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뭘 그릴까요? 고민이네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